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제가 AWS의 서버레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제 아키텍처를 구성해보는 시리즈를 찍고 있는데, 이것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풀 서버레스 기반 AI 이미지 분석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분석 앱은 이미지를 올리면 해당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앱이고요. 이미지를 올리면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현재 사진에 있는 인원수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한번 실제로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서버레스 기반으로 스태틱 호스팅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HTTPS까지 잘 구현이 된 웹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제가 서버레스 소모임에서 했던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업로드 시키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석이 다 끝나야지 유저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 마지막쯤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대적인 실내 공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거, 사람 숫자까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사진 하나 업로드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 AWS 강의실 배치 사진을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정 시간의 분석 이후에 좀 기다려야겠죠. 왜냐면 분석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은 검은색 가방에 대한 내용도 보이고 AWS 클래스룸이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있는 것까지 잘 분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달리로 만든 이미지 하나를 분석해 볼까요? 이건 SF 이미지인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분석이 다 끝나야지 그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마지막쯤에 좀 더 개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적인 우주 도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운 작은 우주선을 떠고 있는데 요 이미지를 잘 분석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앱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이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는 앱을 만드는 강의가 아니라 AWS의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물은 저희가 챗GPT 비전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챗GPT 플러스를 가입을 하셔서 API 키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구성 요소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기반인데요. 지금 디프리케이트 되어 있는 CRE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데모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리액트를 짰고요. 제 프론트엔드 소스 코드는 크게 참고하실 건 없으니까 이렇게 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당연히 로직 처리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풀 서버레스 기반의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람다가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는 REST API 게이트웨이와 웹소켓 API 게이트웨이,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거고요. 다이나모DB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3는 이미지를 저장할 건데, 이외에 SQS에서 S3의 이미지가 업로드 되자마자 트리거가 돼서 이걸 람다가 가져가는 구조로 될 거예요. 자, 자세한 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 설명을 하면은, 일단 클라이언트가 웹소켓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했을 때 실전에서는 뭐 우리가 발급받는지 인증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세션 키인데, 그냥 저희는 데모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에서 그냥 만든 세션 아이디를 웹소켓에 같이 접속을 해서 이제 DB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업로드 할 텐데요. S3 프리사인드 URL 만들고 해당 URL로 이미지를 업로드 할 거예요. 이때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실전에서는 발급받았던 요 세션 아이디 있죠? 요것을 같이 URL에 포함시켜가지고 같이 프리사인드 URL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확히는 메타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할 건데, S3에 이제 이 이미지가 업로드 됐을 때 SQS로 트리거가 되고, 이 SQS에서 다시 람다로 순서로 트리거가 돼서 이 마지막에 트리거된 람다에서 실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해당 람다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아까 접속했던 웹소켓으로 알려주는 아키텍처입니다. 좀 더 시각적으로 알아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라우터 53 클라우드 프론트 S3의 전통적인 스태틱 호스팅 기반으로 이렇게 리액트 앱을 호스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웹소켓을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소켓 접속을 할 때는 API 게이트웨이 웹소켓 모드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접속을 하면은 람다가 트리거가 되고, 이 람다가 받아다가 커넥션 아이디라든지 세션 아이디를 이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션 아이디가 이제, 이건 실전이라면은 원래 뭐 발급받거나 별도의 인증 과정을 거친 세션 아이디가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냥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어서 그냥 던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넥션 아이디가 이렇게 같이 저장이 되는데, 이 커넥션 아이디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API 게이트웨이에 접속할 때마다 부여되는 일종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발급받았던 혹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만든 이 세션 아이디를 REST API로 던지는데, 이 API는 어떤 걸 하느냐? 우리가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S3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요. 이 프리사인드 URL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S3에 이미지를 혹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임시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사인드 URL이 확보가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S3에 저장을 해요. 근데 이때 S3에 저장된 요 이미지, 요 파일에 해당하는 것을 요 프리사인드 URL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요 내용에 뭐 이미지 바디는 그대로 들어갈 거고, 당연히 메타데이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해줘 라는 API를 보내서 프리사인드 URL 받았잖아요. 이때 같이 보내는 게 요 세션 아이디예요. 그러면은 요 람다는 받았던 요 세션 아이디를 URL에 같이 포함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URL을 사용해서 업로드 했을 때는 요 이미지에 자동적으로 메타데이터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S3에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갔을 때는 요 이미지 안에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발급받았던 세션 아이디가 같이 붙게 돼요. 이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면은 S3의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자마자 SQS로 메시지가 가고, 이 SQS를 람다가 트리거를 받아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이 람다에서는 일단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챗GPT한테 분석을 의뢰한 다음에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로 방금 전에 이 이미지를 올린 게 누구인가를 식별한 다음에 전달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분석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느냐? 근데 그거 어디 있죠? 이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이 세션 아이디가 있고, 이 세션 아이디로 조회를 하면은 이 커넥션 아이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넥션 아이디를 기반으로 던지기 위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아, 이제 이 분석 결과를 유저한테 알려주면 되겠구나. 이 커넥션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웹소켓에 전달을 시키면은 이 웹소켓에서 이 커넥션 아이디에 해당하는 커넥션에다가 이렇게 결과를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스태틱 호스팅이에요. 이 스태틱 호스팅은 AWS의 아마존 S3,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트 53의 조합으로 서버레스 기반으로 웹 컨텐츠, 정확히는 스태틱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조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버레스 환경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요. 특히 리액트 같이 스태틱 컨텐츠만으로 구성된 이런 페이지를 호스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에서 실전에서 쓰고 있는 조합이고요. 요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활용을 하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가격 효율적이고 관리 효율적인 방법으로 웹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프리사인드 URL의 메타데이터를 활용할 건데요. 이거는 프리사인드 URL, 즉 S3에 업로드할 수 있는 프리사인드 URL을 발급받은 다음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이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 때 메타데이터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사인드 URL 만들어 달라는 요청했을 때 메타데이터에 들어갈 값을 같이 전달한 다음에, 그러면은 발급된 프리사인드 URL 안에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사인드 URL을 활용해서 업로드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까 요청했던 메타데이터가 같이 업로드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URL을 조금이라도 변조하거나 나는 메타데이터 올리고 싶지 않은데 하고 URL을 만지게 되면은 업로드가 안 됩니다. 인증해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유저가 이 이미지라든지 혹은 파일을 올렸을 때 메타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메타데이터의 인증이라든지 검증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정보들을 같이 담아서 업로드 이후에 로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익스텐션도 필요하고 이게 이 이미지가 리사이징 가능한 것인지, 그 다음에 몇 곱하기 몇으로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짜느냐?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아까와 비슷하게 URL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요. 이때 나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보 혹은 처리를 위한 정보를 모두 담아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람다는 일단은 DB에다가 이렇게 내용들을 업로드 해놓고 요 내용들이 반영된 URL을 만들어다가 이렇게 클라이언트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URL도 있지만 이렇게 파일 네임, 사이즈,
파라미터가 모두 이 URL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저는 요걸 사용해야만 올릴 수가 있어요. 요걸 조금이라도 건들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요걸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업로드 하는데, 이때 이 이미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바디뿐만 아니라 넣었던 요 메타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무슨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요 파일만 있어도 요 파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DB를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트리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이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람다에서 까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파일 이름이 mypic.png고 익스텐션 png니까 나는 요걸 기반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구나. 그리고 파일 사이즈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로직이 가능하냐면은 나는 파일 사이즈가 500메가 이상은 S3에 업로드 못하게 해주고 싶어, 이런 로직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500메가 이상은 파일을 업로드를 못 시키는 로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AWS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차피 업로드하는 가격은 비용은 차지되지 않으니까 업로드 되자마자 요걸 검증을 해서 파일 사이즈가 일정 이상 넘으면은 뭐 삭제시킨다는 로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혹시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올라왔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가능해요. 어쨌든 간에 요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뭘 볼 수 있냐? 리퀘스트 팜을 볼 수가 있죠. 메타데이터에서. 그러면은 이 요청은 200 곱하기 500으로 리사이징 해달라는 요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람다가 바로 뭐 리사이징을 하던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로 DB를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파일 하나로만 퉁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아키텍처의 장점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미지를 보낸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해서 유저한테 던지는 건데,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여러분께서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은 별도로 다른 곳에 외부에 이 파일에 대한 컨텍스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업로드 이후에 로직을 에이싱크하게 지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별도로 내가 업로드를 한 다음에 내가 업로드 했어 안 했어 이런 내용들을 담을 필요 없이 그냥 메타데이터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후에 해당 파일을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로직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실전 사례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리콘랩스라는 회사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이 영상을 3D 기반의 모델로 변환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S3에 올라가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뭔가 처리를 해서 유저한테 모델을 던져주게 되는데, 이 아키텍처에 방금 말씀드렸던 아키텍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리사이징이라든지 분성이라든지 생성형 AI 같이 뭔가를 전달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아키텍처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프리사인드 URL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정리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인데요. 모든 로직을 싱크하게 처리하지 않고 이벤트 단위로 분리시키는 아키텍처를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S3에 파일이 업로드 되었다는 이벤트를 기반으로 후속 로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파일이 업로드 된 다음에 백엔드한테 야, 파일 업로드 됐어, 이거 처리해줘, 이런 요청을 별도로 보낼 필요 없이 아까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그냥 업로드 하기만 해도 그 다음 로직이 척척척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벤트 기반으로요.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 되었음을 별도로 백엔드에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파일이 업로드 되자마자 그 다음 로직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 되면 백엔드에서 알아서 후속 로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외에서 파일 관리라든지 처리 역시 이벤트 기반으로 가능한데요. 해당 내용은 제가 AWS 커뮤니티 데이 2023년에 제가 연사로서 발표를 했는데, 해당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S3에 파일이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해당 영상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원본 오리지널, 제가 2023년 커뮤니티 데이에서 발표한 게 있고요. 요게 이제 업로드가 좀 늦어져서 제가 별도로 AWS 강의실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어떤 걸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둘 다 밑에다가 링크에다 넣어 놓을게요. 어쨌든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인데,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는 제가 다른 아키텍처 영상인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풀 서버레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영상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부분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챗GPT를 활용할 건데 이 챗GPT 비전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석할 거고요. 이미지를 분석해주고 사람 숫자를 세서 JSON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 프롬프트인데요. 전 영어로 입력을 했고요.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알아먹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JSON 형식으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JSON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요렇게 그 챗GPT에서 파싱하기 쉽도록 요렇게 이제 JSON 요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로 달라면 안 되고 로우 형식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걸로 떠요. 주의하실 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JSON으로 달라면은 주긴 주는데 요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서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요 형식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크립션이랑 number of people, 즉 몇 명이 있는지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JSON 형식으로 달라면은 잘 줘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요청이 가능한데요. 뭐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한다든지 태그를 넣어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여러분께서 JSON으로 달라면은 잘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아키텍처에서 우리가 웹소켓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에이싱크하게 처리 결과를 유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웹소켓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연동으로 활용하는 람다의 타임아웃 제한이 29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큰 분석을 한다든지 저희의 서비스처럼 영상을 3D로 만들 때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을 유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웹소켓을 활용을 해서 어떤 처리 결과를 유저한테 나중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활용을 한 거고 또 다른 방법을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GraphQL을 여러분께서 활용 가능한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GraphQL을 활용하신다면은 서벌레스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정형화된 3팩터 앱이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GraphQL, 이벤트, 서벌레스로 구성이 된 세 가지 팩터로 구성이 된 정형화된 서벌레스 아키텍처고요. 굉장히 훌륭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제가 어느 분께 빌린 건데 누구시냐? 바로 김선우님입니다. 이 김선우님께서 AWS KRUG 서벌레스 소모임에서 지난 2023년에 발표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시면은 이 3팩터 앱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김선우님은 일본에서 서벌레스와 관련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서벌레스에 대해서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언젠가 꼭 따라잡고 싶어하는 서벌레스 아키텍처의 제 롤모델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당 링크는 밑에다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웹소켓은 EFC 알람이라든지 뭐 클라이언트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자주 활용이 되고요. 저는 API 게이트웨이의 웹소켓 기능을 활용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API 게이트웨이 REST API는 이렇게 HTTP 기반의 REST API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데 웹소켓 방식으로 호출할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션 아이디라는 것이 매번 커넥션에 부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께서 유저 A가 이제 웹소켓 접속하면은 유저 A의 접속에 대해서 커넥션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건 양방향이잖아요. 웹소켓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유저가 전달하는 것도 전달하는 거지만 백엔드 측에서 유저한테 전달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때 활용한 것이 바로 커넥션 아이디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넥션 아이디와 유저를 매칭시킨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유저 A한테 뭔가를 보내고 싶다. 그럼 이 A에 해당하는 커넥션 아이디를 API 게이트웨이한테 같이 줘서 나 지금 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A한테 갔으면 좋겠어. 그럼 요 커넥션 아이디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아이디를 요걸 받았으니까 요 커넥션에다가 보내면 되겠구나. 혹은 제가 유저 C한테 보내고 싶으면은 C에 해당하는 커넥션 아이디를 찾아다가 그것을 같이 주면은 지금 메시지는 요 C에 해당하는 커넥션에 보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API 게이트웨이가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커넥션 아이디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벌레스 기반 채팅 아키텍처를 만드는 영상에서 좀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키텍처를 알아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응답 Time to first byte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한번 이제 분석을 요청을 하면은 긴 텍스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저가 응답을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긴 텍스트가 실전이라면은 뭐 1분짜리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유저가 계속 기다려야겠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실시간으로, 실제 여러분께서 챗GPT 쓰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개선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어떻게 개선하냐? 람다 스트리밍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S3 파일 업로드 이후에 람다 URL을 활용해서 스트림 리스폰스로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 스트림 리스폰스는 그냥 응답이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챗GPT처럼 타이핑처럼 완성하는 영상, 람다 스트리밍에 대한 영상을 바로 찍어놨으니까 자세한 건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영상을 올릴 때 이렇게 스트림 모드로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네, 바로 이미지가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실제로 계속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구성을 하신다면은 유저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덜 기다리는 느낌을 받으면서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앱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AWS 강의실 관련 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역시 이미지가 올라가고 분석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텍스트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앱을 바꿔볼 텐데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일단 람다 스트리밍을 활용할 거예요. 람다 스트리밍은 업로드 이후에 그 백엔드에서 발급해준 랜덤 소스 키를 기반으로 스트림 가능한 람다한테 별도로 분석 요청을 해서 그 스트림 가능한 내용들을 받아올 거예요. 이때 람다 펑션 URL 활용할 건데 왜냐?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API 게이트웨이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람다 펑션 URL 활용할 거고 뭐 자세한 내용 생각하겠지만 뭐 JW 토큰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아키텍처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제 웹소켓 부분은 똑같고요. 우리가 사인드 URL 받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사인드 URL로 업로드를 하면은 그 업로드 즉시 여기서 소스키, 즉 어떤 키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가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람다 펑션 URL을 호출하는 거예요. 람다 펑션 URL 호출할 때 아까 발급받던 소스키를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펑션 URL로 트리거된 람다는 이렇게 소스키 기반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분석을 의뢰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단발적으로 모두가 끝난 다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스트리밍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완성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도 하나씩 완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챗GPT처럼 챗GPT 스트리밍 모드 통해서 하나씩 올 때마다 이렇게 전달시키는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스 코드를 받으시면은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백엔드의 서블레스 템플릿에 이렇게 챗GPT API 키라고 나와 있는 요 환경 변수 여기 보시면 프로바이더 밑에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의 챗GPT API 키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픈 API 플랫폼에 로그인 하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API 키가 있는데 뉴 시크릿 키를 이제 발급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걸 발급한 다음에 당연히 지울 거예요. 이렇게 발급을 하시면은 이렇게 API 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에다가요.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드미에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노드 1624를 설치하신 다음에 얀을 통해서 디펜던시를 한번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디펜던시는 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얀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드민 루비웨이브 렉처 샌드박스 제가 사용하는 제 강의용 프로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 모든 내용이 배포가 되는데 참고로 이렇게 에러가 하나 발생해요. 이 에러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냐면 로컬에 AWS 람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에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배포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배포 과정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함수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 서블레스 채팅 어플리케이션 영상과 비슷하게 이제 웹소켓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됐을 때 이렇게 다이나모DB에다가 저장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만드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아키텍처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순간에 프로비전이 됐는데 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를 위해서 사인드 URL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인드 URL로 업로드가 됐을 때 이제 처리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이렇게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처리한 부분은 이제 두 개죠. 모드가 스트리밍이라면은 스트리밍을 위해서 처리를 하고, 스트리밍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직접 이미지 처리를 해서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죠. 그리고 프롬프트가 있고 챗GPT 비전 엔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다가 유저한테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여러분께서 까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제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들이 보이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env 파일에다가 해당되는 요 주소들을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WSS를 시작하는 웹소켓이다. 그러면 이렇게 웹소켓 주소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리밍과 관련된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주소도 여기다 업데이트 해주시고, 네. 똑같이 저처럼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get. 요거는 대부까지만 혹은 스테이지까지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클라이언트도 저는 리액트로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좀 디프리케이트 된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데모 형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펑션 스타일도 아니고 클래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참고하실 건 없고, 그냥 제가 데모를 구동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여러분께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 역시 제가 리드미에 넣어놓긴 했는데, 디펜던시를 가져온 다음에 그냥 스타트. 자,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가 구동이 되겠죠. 구동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로컬호스트 3000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이미지 분석 클라이언트가 떴고요. 실제로 이미지 분석이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배치 사진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다렸다가 한참을 기다리고 나면은 이렇게 배치에 대한 이런 분석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걸 스트림 모드로 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이 뜨고, 사진을 받아온 다음에 나머지 분석을 람다 스트리밍에서 하니까요. 이렇게 스트리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클라이언트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제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는 생략할게요. 여러분께서 그냥 직접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 스태틱 호스팅 환경에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얌 빌드를 한 다음에 제가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같이 드렸어요. 요것을 활용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요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통해서 스태틱 호스팅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밑에 자세에다 넣어놓은 스태틱 호스팅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CM, AWS Certification Manager에서 SSL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그 다음에 라우트 53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올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프로비전 하시면은 이렇게 그 S3 버킷이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주소로 생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그 디렉토리 보시면은 빌드가 끝나면 이렇게 빌드 디렉토리가 생기는데, 이 빌드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끌어다가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빌드하신 앱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꼭 아셔야 되는 점은 요걸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라우트 53과 도메인 주소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뭐 여기까지 필요 없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냥 얀 스타트 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그 아키텍처 강의지 코딩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여러분께서 소스 코드 분석을 해보시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강의자를 어떻게 받느냐? 일단은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 강의 PDF와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저희 AWS 강의실 소통방,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단에 공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료만 받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좀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라든지 혹은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